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동일한 다이오드 2개, 직류 전원 2개, 스위치, 그 다음에 검류기가 나왔어요. 자, 검류기는 어떤 이제 기계냐면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검류기의 바늘이 움직이거나 수치가 뜨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고요. 수치가 0으로 뜨거나 바늘이 안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구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X는 P 또는 N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에서는 S를 C에 연결했대요. C에 연결했고,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래에 있는 D는 해석하지 않고 윗부분에 있는 여기 회로만 전구 A 다이오드, 그 다음에 여기 통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를 D에 연결했다면 저건 무슨 뜻이냐면, 자, D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번에는 위에 있는 C 쪽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 부분 전구 A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통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 결과를 보면 과정 가는 스위치를 C에 연결한 거고요. 이때는 전구가 켜졌대요. 전구가 켜졌다는 거는 전류가 흘렀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흘렀다는 거는 순방향 연결이라는 뜻이니까 건전지의 플러스 쪽이 LED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자, 나에 연결된 걸 보면요. 자, 이번에 스위치가 D에 연결된 거니까요. 이번에 전구가 켜지지 않았대요.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다이오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기 있는 모든 다이오드들이 역방향이 걸렸다는 뜻이겠죠. 역방향이 하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류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해당이 없다. 자, 됐고 하나씩 봅시다. 먼저 X가 뭔지 알아볼 건데 기억에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C에 연결된 걸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이 P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된 거고, 연결된 다이오드들이 직렬로 연결된 다이오드들이 플러스 쪽에 모두 P형 반도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 봐봤었는데요. 자, 그러면 건전지가 플러스에서 전류가 출발을 하고 전구 통과해요. 그럼 A에 만나서 쭉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 다이오드에는 오른쪽 부분이 P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야 P형 반도체가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이렇게 있을 거고, 어쨌든 자, A가 먼저 전류를 통과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 통과한 이후에 다이오드 아랫부분을 보면 N형 반도체가 돼 있어요. 자,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이 N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이때는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자, A 통과한 다음에 B 점 통과하고 아래에 있는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류는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위쪽에 있는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위쪽에 있는 다이오드도 전류를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P형 반도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N형 반도체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다이오드는 전류를 통과를 시키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전류를 차단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C를 해석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X는 N형 반도체니까, 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 기억,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통과할까요? 보면 전류가 A 통과한 다음에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B 검육의 A로 가죠. 니은에서 B 검육의 A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 양공과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냐고 물어봤네요. 자, 나를 보면, 자, 보세요. 또 나왔죠.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돼서 4번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그림가는 전원장치의 저항과 각각 빨간색, 초록색 빛이 나오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한 거예요. 나는 가의 전원장치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1초일 때는 A에서만 빛이 방출됐대요. 1초일 때, 즉 전압이 마이너스 쪽으로 걸렸을 때는 A에서만 빛이 방출됐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또 봐야겠죠? 1초일 때는 A에서만 빛이 방출되었다. 즉 A 다이오드로만 전류가 흘렀다. 즉 B 다이오드에서는 B LED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랑 B가 돼 있네. 괜히 썼네. 어쨌든 다이오드가 반대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근데 나는 왜 내가 이걸 넣어놨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 때 교류랑 직류를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류는 쉽게 말하면 그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왔다 갔다로 이제 흐르는 전류라고 했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전원 장치에서는 전류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갔다를 반복하는 이제 교류 전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 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초일 때 즉 이제 전압이 마이너스 V였을 때 A에서 불이 들어왔대요. A에서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전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AP 쪽에 건전지에 플러스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초일 때 마이너스 V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할까요? 1초 첫 번째 상황일 때에는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일 때는 전압이 이제 플러스로 걸린다는 뜻은 그때는 전류가 이제 반대로 흘러야 되니까 전원 장치의 이제 극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 장치는 이렇게 됐다가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를 반복하는 교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초일 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렀을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5초일 때 마찬가지로 5초일 때는 1번 상황이네요. 이 상황이겠죠. 그때 B의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고 했는데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 접합면에 전자와 양공이 와서 이동했다는 뜻이니까 이 뜻은 니은의 뜻은 전류가 흐른다의 다른 표현으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전류가 흐른다를 이런 식으로 꽈요.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또는 접합면에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5초일 때 초가 이제 다르지만 그래도 5초일 때는 1번 상황 즉 왼쪽이 전원장치의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전류는 건전지의 플러스 쪽이 A로만 이동을 하고 B 쪽에는 전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때는 B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니은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A가 크냐 B가 크냐고 물어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다이오드로 왔어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봅시다. LED는요 일종의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어떤 애냐면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거예요. 자, P형이랑 N형 반도체는 반도체의 일부예요. 반도체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고체 물리학에서 우리가 반도체랑
절연체 비교할 때 지금 그때부터 오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에너지 D로 표현을 했었어요. 도체는 원자가 D랑 전도띠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절연체는 전도띠랑 원자가 D가 꽤 멀고, 반도체는 전도띠랑 원자가 D랑 좀 가깝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LED 풀고 있는데 이 LED도 일종의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로 이루어진 전기 회로 소자라는 뜻인데, LED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전도띠랑 원자가띠로 설명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A랑 B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오늘 또 가봅시다. A는 빨강이고 B는 무슨 색? 초록색이에요. 빛이 나오는 원리는 전자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 반도체, A 다이오드의 원자가띠랑 전도띠를 약간 간이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원자가띠, 위에 있는 건 전도띠. 마찬가지로 B도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빛이 어디서 방출되는 거냐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더 낮은 원자가띠로 전이하면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로 전이하면서 나오는 빛이 초록색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띠 간격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 빛이랑 초록색 빛이랑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자가적 있잖아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작아진다고 했었냐면 진동수가 작아진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어요. 자, 적외선 쪽이 이제 빨강색 부분이고, 자, 자외선 쪽이 이제 보라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빨강색이랑 초록색인데, 그러면 초록색 있고 빨강색 있고, 즉 초록색이랑 빨강색 중에서 어떤 빛이 더 에너지가 크냐면 초록색의 에너지가 더 큰 빛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록색이 더 큰 에너지 띠 간격만큼 전이가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전이 되는 이 띠 간격이 더 넓어야 돼요. 그래야 저게 설명이 됩니다. 즉 여기서 이만큼 더 떨어져 있어야 초록색 빛이 나온다는 거죠. 더 큰 에너지의 빛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게 이렇게 결합된 문제라고 이제 보면 돼요. 띠 간격이 둘 다 A랑 B 둘 다 반도체니까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좀 적당히 이제 띠 간격이 있는 물질인데, 그나마 초록색이 조금 더 멉니다. 그래야 띠 간격이 멀어야 에너지가 큰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은 띠 간격은 B가 더 큽니다. 근데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5번은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